어린 시절 발레리나를 꿈꾸었고 배우가 된 이후에는 한 번도 주연 자리를 놓친 적이 없던 탤런트 선우용녀는 중년에 이르러서는 아줌마라고 외치면 만사가 해결되는 팔자 좋은 부잣집 사모님 역을 주로 맡았는데요. 목소리 톤이 다른 사람보다 좀 높고 연기 생활을 오래 해서 겉보기에는 화려해도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화장 안 하고 청바지 입고 외출하면 영락없는 동네 아줌마라고 하는데요. 사실 선우용녀의 어린 시절은 유복했습니다. 아버지가 신문기자였고 집안 형편도 넉넉해 학창시절 당시로서는 드물게 발레를 배웠을 정도였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발레를 했는데 그때는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한극장에서 외국 무용수들이 와서 하는 백조의 호수 공연을 보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다는데요. 선우용녀는 발끝을 세우려면 말도 못하게 고생했는데 외국 무용수들은 식은 죽 먹기처럼 잘하는 모습을 본 거죠. 그들의 다리를 보고 나니 자신의 다리는 무 같아 보이는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고3 때 무용을 포기하고 외교관으로 진로를 정했는데 대학에 떨어지면서 연기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이었습니다. 선우용녀가 연기자의 길로 접어든 데는 큰언니의 영향이 컸다고 하는데요. 6남매 중 장녀인 언니는 당시 중학교 교사였는데 부모처럼 엄격하게 동생들을 보살폈다고 하죠. 학교에서도 누구 선생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무서운 선생님이었으니 동생들한테는 얼마나 엄했는지 말도 못한다는데요. 말하는 태도, 몸가짐도 다 언니가 가르쳤고 동생들이 몰래 라디오를 듣거나 이상한 책을 읽고 있으면 대번에 알아차리고는 야단을 쳤는데 오죽하면 저건 귀신인가 하는 생각이 다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창 사춘기 때는 원망을 하기도 했지만 셋째인 그를 비롯한 동생들은 언니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크다고 하는데요. 맏딸이 살림미 천이라는 말이 있듯 부모님이 맏이한테 힘을 실어주니까 자연스럽게 형제간의 기강이 생기고 언니가 공부도 가르쳐주고 진로 상담도 하니 동생들이 다 잘돼서 우애도 좋아졌다고 하죠. 실제로 배우의 길을 결심한 것도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해 배우를 하면 좋겠다는 언니의 권유로 서라벌예대에 입학한 것이었죠. 그리고 1학년인 65년 탤런트로 데뷔했고 곧바로 드라마 상국라인의 주연으로 발탁돼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됐습니다. 선우용녀는 다 친한 얘기라 쑥스럽다면서도 당시 자신의 인기와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는데요. 60년대 중반 국산 자동차가 나오기 전 현대에서 포드와 기술 제휴를 맺고 생산한 자동차가 있었는데 선우용녀가 그 모델로 발탁되면서 자동차를 한 대 선물 받다는데요. 금방 운전을 배워 차를 몰고 나갔더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당시만 해도 여자가 운전하는 경우가 드물었던 시절이라 신기했던 거죠. 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선우용녀를 쳐다보느라 사고가 난 적도 있다는데요. 그럼 또 선우용녀가 내려서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사고가 났으니 한 번만 봐주세요 라며 대신 용서를 빈 적도 있다고 하죠. 그리고 선우용녀는 데뷔 2년 만인 67년 당시 사업을 하고 있던 남편과 결혼했는데요. 남편과는 11살 차이가 났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에 반해 나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부터 그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예식 장소가 반도 호텔이었는데 시간이 됐는데도 신랑이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무슨 영화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속이 얼마나 바짝바짝 타들어가던지 시간이 얼마 지나고 신랑이 나타나긴 했는데 다른 사람 빚을 대신 떠안고 채권자들한테 몰려 때 맞춰 시게 나타날 수 없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결국 빚을 다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결혼식은 겨우 치를 수 있었다는데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빚과의 전쟁이 시작됐죠. 채권자들은 집이든 촬영장이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쑥불쑥 나타나 선우용녀를 괴롭혔는데요. 빚이 2천만 원 정도 됐는데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습니다. 집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고 출연료 차압이 들어오는데 참 서러웠다는데요. 누가 결혼식에 안 오면 섭섭해할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헤아려 봐야 한다면서 자신은 정말 축의금 낼 돈이 없어 결혼식에 못 간 적도 있기 때문이죠. 결혼 전 아무리 인기가 많았어도 결혼하고 나서는 연기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선우용녀였는데요. 결혼 전 작품 선정에 까다롭기로 유명했고 더군다나 영화는 포옹 장면이 있어 싫다며 무조건 고사하던 선우용녀는 빚에 시달리면서부터는 그저 일이 계속 들어오는 게 고마울 뿐이었다 고 말했으며 산후조리마저도 그에게는 사치였는데요. 잠을 못 잘 만큼 여러 작품에 출연하는 바람에 촬영장에서도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고 제 대사 외우기 바빠 상대방 대사는
볼 시간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결혼 3년 만에 딸 아들을 연년생으로 낳았는데 계속 일을 하느라 산후조리도 못했다고 합니다. 큰딸 연재를 낳고 나서는 바로 아시라는 드라마에 출연했는데 아이 낳고 사흘 만에 강릉 경포대에 빠지는 장면을 촬영했고 아들을 가졌을 때는 영양실조로 쓰러지기도 했죠. 한복을 입어서 임신하고 출산한 게 화면상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그녀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려운 시절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남편은 8남매 중 장남이었는데 시집 식구를 보살피는 것 역시 그의 몫이었다고 하는데요. 넉넉한 친정에 기댈 수도 있었지만 A형의 처녀자리, 소심하고 자존심 강한 그녀는 그건 꿈도 꾸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결혼하니까 아래로 시동생 둘만 결혼하고 다른 동생들은 다 우리가 보살펴야 하는 처지였는데 맏며느리니 어쩔 수 없었다며 부모님이 억지로 떼밀어 결혼한 게 아니니 수중에 10원 한 장 없어도 친정에 힘들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받는 사람 따로 있고 베푸는 사람 따로 있는데 베푸는 편이 행복한 거라고 말했는데요. 받는 쪽은 늘 모자라고 주눅들지만 베푸는 쪽은 부지런히 움직여 일하니 몸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고 얼마나 좋냐고 했죠. 결국 악착스럽게 일해 결혼 생활 10여 년 만에 빚을 청산한 그는 83년 연기를 그만두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미국 이민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곁에 있어줘야 한다는 생각에 짐을 싸게 된 것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던 연재가 하루는 집에 돌아오더니 엄마, 다른 집 엄마들은 왜 집에 있어? 라고 묻는데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워주셨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때부터 이민을 준비하게 됐죠. 제가 한국에 계속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일을 거절하지 못할 것 같아 이민을 결심했어요. 라며 이민을 가게 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민 생활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리는 바람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는데요. 파출부를 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데 못할 것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이들을 키우는데 비전이 없어 보여 대신 미용 기술을 배워 미용실에 취직했습니다. 미국에 뿌리내리기 위해 이민 생활 6년 동안 단 한 번도 한국을 찾지 않았지만 89년 드라마 역사는 흐른다 제작팀에서 출연 제의가 들어오자 그는 제작 단계부터 자신이 캐스팅 1순위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컴백을 결심했다는데요. 그렇게 부부는 아이들을 미국에 남겨둔 채 89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우용녀는 이런저런 미담도 많은데요. 이런 마음 씀씀이는 친정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선우용녀는 딱 한 번 친정어머니에게 힘들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어머니는 따끔한 충고로 딸을 보듬었다고 하는데요. 친정어머니는 선우용녀가 일하는 걸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셨지만 자신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남편이나 시집 식구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동안 고생한 것마저 빛을 못 보고 도로 아미타불이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요. 이를테면 참는 게 이기는 것이라는 말인데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바보 같다 생각할지 몰라도 인생살이에는 그만한 진리가 없다는 생각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정정한 친정어머니는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요. 소탈하고 욕심이 없는 점도 친정어머니를 닮았다고 부분이죠. 그러던 선우용녀에게도 불행이 닥쳐오는데 바로 뇌경색이었습니다. 김경란 덕분에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요. 김경란은 녹화장에 오셔서 말을 나누는데 동문서답을 하시더라.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다. 내용도 그렇고 발음도 어느라고 느렸다. 느낌 이상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다. 라고 말한 김경란은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결국 녹화를 잠시 멈춰달라고 했다는데요. 김경란은 건강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으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있었고 그분들께 선우용녀 선생님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진찰을 한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고 그때 안 가셨으면 큰일 날 뻔했던 것인데요. 이에 선우용녀는 경란이가 은인이다. 그 일을 잊을 수 없다. 고 했죠. 빨리 발견한 덕분에 1년 정도의 투병 후 지금은 무리 없이 완치를 했는데요.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